교재는 162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거는 요거 관련된 거 볼 겁니다.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을 왜 주죠? 퇴직금 주는 이유. 퇴직금 주는 이유 뭐예요? 언제 쓰시라고요? 노후에 쓰시라고 주는 거예요. 언제요? 노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퇴직하는 연령대가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잘리면 뭐 하지? 왜냐면 50대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50대 이상 다니는 비율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줄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죠. 그래서 원래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요. 원래 퇴직금은 요게 제일 중요해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인 거. 그 다음에 곱하기 뭐요? 근속연수.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거의 끝까지 거의 다 다니셨어요. 평생 직장 개념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과거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임금 차이가 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심하잖아요. 과거에는 한 85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기업에서 500을 줘. 그럼 중소기업에서는 400 이상은 줬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다녀도 대기업 다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워낙에 갭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기업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으로 가냐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냐 이쪽이죠. 근데 과거하고 이제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이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과거에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모시고 갔어요. 왜냐면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과거엔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대학 졸업하고 너도 나도 대학원 나오고 너도 나도 박사, 석사 다 갖고 있잖아요. 해외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보다는 대학을 나와서 하는 게 가면 갈수록 메리트가 뭐 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저기 뭐지 100억대 버는 그 뭐냐 학원 강사분, 학원 강사분이 자기 수능 없어지면 그만둘 거라고 바로 수능 없어진다라는 게 나오면은 자기는 바로 안 할 거라고 이제 강의. 왜냐면 지금까지 번 거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죠. 왜냐면 애들이 없잖아요. 대학은 많고. 그럼 수능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뽑는 거예요. 그전에는 워낙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1등, 2등, 3등은 이렇게 갈랐었는데 앞으로는 그거를 이제 수능이라는 거 말고 이제 다른 게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저기 뭐냐, 수능에서 1타 강사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학 뭐하러 나와? 요즘엔 대학 나와도 큰 메리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서울대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 우리가 일명 스카이대라고 표현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스카이 나왔어. 중소기업 갈 거예요? 안 갈 거죠. 9급 공무원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분들은 못해도 7급 5급은 해야 돼요. 근데 7급 5급도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옛날 9급하고 지금 9급하고는 틀려요. 지금 우리 윗세대 9급은 솔직히 공부 못해도 가는 9급이었고 지금 9급은 날고 기어도 들어갈지 말지 모르는 9급인 거고 완전 달라요. 맞죠? 시대 자체가. 왜냐면 예전에는 그만큼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셨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초등학교 잠깐 다니다가 뭔 학교를 다니냐 돈이나 벌어라 그리고 농사 짓고 막 그랬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요거 중요하죠. 퇴직금. 가끔씩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연락 와요. 힘들다고. 그러면 저는 꼭 처음에 이거 물어봐요.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개월 됐대. 일단 2달 버티라고.
5는 받아야 되니까요. 퇴직금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몇 년 이상 다니셔야 받을 수 있죠? 1년 이상은 다니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신문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딱 1년이 된 거예요. 회사 때려쳤어요. 퇴직금을 안 주네? 소송 걸었어요. 회사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 하루 모자라서. 하루 모자라서 실제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법정까지 가갖고 졌어요. 이게 계산 방법이 우리가 아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여유 두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회사가 계약서를 썼다던가 이런 날짜들이 또 내가 진짜 들어간 날짜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근데 어쨌든 과거보다 좀 그런 걸 노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법이 아주 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건 좀 인천 사람으로서는 좀 쪽팔린 얘기인데 연안부도 아시죠? 연안부도에서 횟집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알바를 나갔는데 첫날 일을 모같이 한 거죠. 멍멍이 같이. 그리고 잘렸는데 자른 걸 구두로 자른 거죠. 네. 구두로 자르면 이거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은 그 회사가 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해갖고 하루 일하고 몇백 벌었다고 TV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자기 유리하게 끝만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회사 가시면 그런 분 만날 수 있는데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달까지만 다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잘라달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원래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와갖고 뭐 깽판 부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실업급여 받게 해주고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최소 30%는 가짜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30 최소예요. 많으면 반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우는 요 수업 있죠. 이것도 예전에 수업 반만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줬을 때가 딱 1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규정을 몰랐을 때에는 초반에는 모르잖아요. 규정이 있어도. 몰랐을 때는 수업 잘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은 아니었는데 그 규정 안 다음부터 저희 옆반이 뽀개졌어요. 거기 하루에 8시간 수업하는 반이었는데 거기에 프로그래밍 수업하는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반만 수업 듣는 거예요. 반 듣고 집에 가거나 반 남았을 때 와요. 그리고 출석만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출석 채우면 돈 주니까. 그래서 그거 딱 1년 하고 없어졌어요. 왜냐면 급한 일 있으면 써먹으라고 출석 관련돼서 좀 크게 좀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반만 들어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악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머리는 진짜 뭐예요? 좋아요. 근데 꼭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좋게 쓸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당연히 돈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공부 배우는 게 먼저잖아요. 돈은 그 다음이고. 왜냐면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내가 준비가 돼야 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이거 수업 들어서 들어오는 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잘 활용을 해갖고 수업을 잘 들어서 자격증도 따고 더 좋은 데 가서 더 많이 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걸 주셔야 그 다음 게 주실 수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다들 다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도 있었죠. 중간정산. 그리고 1년 넘으면은 한 달치 돈 더 들어오고 퇴직금 줬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무서워서. 만약에 10년 후에 줘.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월급이 400이야. 그러면 4천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 힘들다라고 해서 요게 생겼던 거죠. 뭐요? 중간정산. 근데 이게 생기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원래 퇴직금이라는 게 노후에 써야 되는데 노후에 쓸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예요? 퇴직연금 시대예요. 그래서 퇴직금 관련돼서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하나는 퇴직연금, 또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충당 나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주려고 준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대손충당금처럼 충당 나오는 건 무조건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리고 보충법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거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근데 암기만 하시면은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확정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기여형 나오면 퇴직급여.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은 요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연 설명은 더 드릴 거예요. 원래 이 퇴직연금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퇴직연금제도?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나라 하나 있잖아요. 바다 건너. 일본 말고. 어디요? 미국. 요게 원래 미국에서 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금 관련돼서 뭔가를 바꾸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퇴직금으로 주고 중간쟁산했더니 노후만 되면 이러는 거죠. 나 죽겠어. 나라가 돈 좀 줘. 많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거 퇴직금도 뭔가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미국에서 요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요? 퇴직금을 뭐처럼 주는 거예요? 연금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조금은 안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냐면은 저것 때문에.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평생 직장이 아니잖아요. 근속연수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처럼 못 받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일시금으로 받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되려면은 근속연수도 좀 어때야 돼요? 길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2년밖에 못 다녔어. 그러면 2년치 퇴직금 해봤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몇십 년은 돼야만, 못해도 10년, 20년은 돼야 목돈이 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짧게 하고 그만두고 짧게 하고 그만두고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퇴직금적으로는 큰 이익은 없죠. 저희도 지금 들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강사분들 들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예요. 기여형.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은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해요. 그리고 기존 퇴직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퇴직연금이라는 건 퇴직금 가지고 펀드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손해가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좀 소극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적금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퇴직금을. 그러니까 이자가 약하죠. 그 대신 잃는 것도 적어요. 근데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퇴직금을 어디에다 넣어버려요? 주식에다 넣어요. 많은 퍼센트를. 그러면 얻는 것도 많지만 잘못됐을 때 잃는 것도 어떻죠? 많죠. 근데 이 확정급여형은 좋은 게 뭐냐면 회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은 정해진 퇴직금을 무조건 받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왜냐면 모자르는 거는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주로 대기업들이 확정급여형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모자르면 대기업 돈 많잖아요. 그거 채워갖고 줄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확정급여형을 많이 하고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잘못됐을 때의 페널티도 직원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됐을 때의 이익도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직원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돼도 개인 탓, 잘못돼도 누구 탓이에요? 개인 탓.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해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되든 안 되든 모자르는 건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주로 대기업, 요 밑에 거는 주로 어디요? 중소기업. 그래서 얘는 100% 입금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금을 해주냐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40 벌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죠. 240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만 원씩 넣어줘요. 내 퇴직연금 통장에다가. 그럼 그거를 이제 쌓아놨다가 나중에 퇴직했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만들라 그래요. IRP 계좌라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거든요. 요걸 만드시면은 이 계좌로 돈이 입금이 돼요. 그래 원래는 이거 해약 못하게 막아놔야 되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약이 되게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해약이 지금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거의 원래 목적은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쓰는 거라고요? 나중에 노후에. 그래서 지금은 해약 되게 쉬워요. 받아놨다가 돈 필요해. 그럼 은행 가갖고 해약할게요. 그러면은 퇴직금 관련된 세금 떼고 나머지 내 통장으로 그냥 들어와요. 근데 나중 되면은 서류 내야 돼요. 원래는 이런 것만 가능하게끔 한다 그랬었어요. 결혼하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한 몇 가지만 정해놓고 그거 이외에는 못 쓰게 막아놔야 되는데 뭐든지 다 처음 만들 때에는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타이밍이 언젠간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뺏쓰는 게 어려운 타이밍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담당하시면은 나중에 그만두실 때 은행 가서 퇴직금 통장 만들라고 얘기하면 은행 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퇴직금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다 설명 다 해주고 통장 다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은행 직원들한테는 그것도 다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저 대출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출 받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대출 한번 받으면 뭐 자기네 은행으로 급여 통장 해달라, 카드 만들어 달라, 적금 들어달라, 청약저축 들어라. 원래 불법이거든요. 근데 암암리에 다 해요. 왜냐면 해줘야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니까. 그게 다 자기들한테는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러 가면은 되게 반겨주실 거예요. 요것도 다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거예요. 확정급여액 나오면 뭐야?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액 나오면은요, 퇴직급여.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퇴직연금 치시면 블로그에 몇천 개, 몇만 개 있어요. 거기에서 한 3개 내지 5개 정도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근데 되게 미국에서 먼저 했었는데 괜찮은 거라고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오면 이상하게 변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괜찮긴 한데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국회에서 좀 약하게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여기에 일정 금액 묶여 있어요. 아니다 해약했구나. 내년에 또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그만둘 예정이시라. 그래서 저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6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퇴직연금제도라고 있는데요. 확정급여형을 DB형이라 그래요. TV에서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안 해요. 뉴스에 나오면 그냥 DB형이라 그래요. 왜냐면 확정급여형 너무 길잖아요. 확정기여형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DC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한글을 사랑해요. 그래서 DB형, DC형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가는 곳은 아시겠지만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네, 중소기업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는 곳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에는 부담이 덜 되거든요. 잘 되든 안 되든 회사가 채워줄 건 없잖아요. 지금 그대로 입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과거보다 직원 입장에선 좋은 게 뭐냐면은 퇴직금 달라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은행에서 안 들어오면은 회사에 전화해갖고 자기들이 달라 그래요. 그런 건 좀 장점.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직원이 할 일이 하나가 줄었어요. 퇴직금 관련된 거.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이 하나 줄면은 또 다른 일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은 좀 과거보다는 줄긴 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본.
그래서 165페이지 보시면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 그러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게 아니고 부채는 남의 거고 자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냥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들어본 말은 얘밖에 없어요. 무슨 금이요? 자본금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지금 회계를 배우고 계시는데 회계를 배워서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회계를 배워서 사장님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시거나 식당을 차리시면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네 돈 얼마 주고 했어? 그 네 돈이 뭐예요?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법정 자본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요건 외울 거예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라 그래요. 뭘로 되어 있어서요? 주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주. 그래서 우리가 주식 사면은 요게 보통주는 이게 있어요. 의결과. 그래서 우리가 뭐 TV 같은 거 보면 특히 드라마 보시다 보면은 주주총회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가려면은 요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결권. 그 다음에 우선주는 말 그대로 우선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선주는 배당 우선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과거에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가 100만 원 할 때 우선주는 한 7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왜냐면 주식의 가장 중요한 건 의결권이긴 하거든요.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의결권이 없으면 주주총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보통주를 샀었는데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시험엔.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자본금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엉뚱한 게 나오면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밖에 안 물어봐요. 보통주가 뭐냐 우선주가 뭐냐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저희 시험에서. 왜냐면 우리 시험 주식 관련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외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잉여의 뜻이 뭐죠? 잉여. 잉여 남은 거.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장사가 뭐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우지는 않을 건데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남은 건데 이거는 주식 관련돼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영업도 잘 된다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일단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자본잉여금보다는 이익잉여금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가 잘 돼서 많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아, 우리 회사가 영업이 잘 되는구나. 자본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아, 우리 회사 주식이 비싸게 팔리는구나.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난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으로 장난치시는 분 때문에 1년에 없어지는 회사가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일명 그 뭐냐, 예전에 주먹 쓰시던 분들이 지금은 주먹 못 쓰잖아요. 근데 돈은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식 사갖고 주식 갖고 장난친대요. 작은 회사들, 한 몇백억 되는 회사들, 그런 데들은 한 4, 50억만 있으면은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주식을 왕창 사갖고 장난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뻥을 흘린 다음에 이 주식값을 올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일명 작전주.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전주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작전주 그러면 그냥 장난치는 주식이에요. 거기에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TV 한번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대부분 주부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아는데 송악식품이라고 있어요. 떡국 파는데. 떡국이나 이런 떡볶이 떡 이런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 핫그림 되어 있는 거. 거기도 작전주에 걸려갖고 회사 없어질 뻔했대잖아요. 근데 겨우겨우 살아났다라고 PD 수첩인가 어디에 나왔었어요. 몇십 년 전에. 10년도 더 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자본잉여금 그러면 뭘로 돈 버는 거라고요? 주식으로. 이익잉여금 그러면은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근데 이거는 왜 외우냐면은요, 얘는 왜 안 외우냐면 얘는 프로그램에 다 있어요. 근데 얘는 이익준비금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요거는 두 장짜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안에 없어요. 요 내용. 그것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외울 거 있어요. 하나 더는 뭐냐면 결손금 처리 순서. 우리가 원래 회사의 모든 일반적인 회사의 목적은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이익 나는 거예요. 맞죠? 손해 보려고 사업하시는 분 없습니다. 대부분 그만두시는 분들이 뭐 많이 나서 사업을 그만두는 거예요? 손해가 커지니까. 이거 더해봤자 손해밖에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대출받아서 버텨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버티겠죠. 이거 여기만 버티면 그 다음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버티는 거고, 이거 버텨봤자 힘들 것 같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잖아요. 또 저 예전에 알던 형도 저기 여자분들 소금 만드는 공장 사장님이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계약이 틀어졌어요. 6개월 동안 놀아야 된대요. 근데 한 달에 고정비가 1000만 원 나간대요. 1000에서 1500? 그러면 많이 잡으면 6개월 버티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1억이 있어야 돼요. 1억이 없어. 그래갖고 아는 형한테 팔았잖아요. 공장을 아예. 왜냐면 버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게 버틸 수 있는 돈도 원래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외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 장사하려면 저도 이거 들은 얘기기는 해요. 음식점 장사를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린다라는 전제하에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대요. 통장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해놓고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길어야 한두 달밖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코로나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아무리 맛있어도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왜요? 대부분 대출받아서 했어. 원래는 대출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대요. 한 20-30%. 근데 우리나라는 20-30% 받는 게 아니잖아요. 더 받잖아요. 그리고 통장에 돈은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집들도 많아요.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다음에 갔는데 없어. 그런 경우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데를 많잖아요. 전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직업병이에요.
밥 먹으러 가면 와이프한테 예전에 많이 혼났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머리 아파서. 밥 먹으러 가면 여기 남을까?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직원 몇 명, 그러면 200씩 잡고, 그 다음에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으면은 여기 단가 얼마, 그러면 이게 한 몇 회전은 해야 되는데 몇 회전이 될까? 막 그런 거 계산했거든요, 예전에. 진짜로. 이것도 직업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계산해갖고 이익 나는 데도 있고, 손해보는 데도 있고, 대충 보면은,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단가 알면. 그래갖고 그게 남을까? 그랬는데, 어쨌든 맛집들 없어지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돈 없으면 못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손해보게 되면은 이거는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빨리. 왜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손해본 거를 보여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래서 손해본 거는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처리 순서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런 거 순서 물어보기 시험 문제 딱 좋잖아요. 그래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요거는 순서 외울 거예요. 왜냐면 순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교재 보면서 중요한 것만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65페이지 보시면 주식회사의 자본. 그래서 우리가 왜 주식회사라고 불러요? 네, 주식으로 이루어진 회사라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삼성전자. 그래서 내가 돈이 진짜 억수로 많아. 그러면 삼성도 살 수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50% 한 주만 사면 삼성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 할아버지가 와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쪽 사무실 줄 서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무실 줄은 회사 갔을 때 이거 만지는 사람한테 줄 서면 돼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랑 법인 인감증명서 있거든요. 이거 만지는 사람이 실세예요. 대부분 다.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안 들어가면 회사의 중요 서류는 통과가 안 돼요. 무조건 중요 서류 들어갈 때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들어가야 되고 법인 인감증명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이거를 공통으로 그냥 놓고 쓰는 회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알아봐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족보를 찾아야 돼요. 사장님 친구가 누구냐, 사장님 친척이 누구냐, 이걸로 찾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사무실에서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 요거 담당들이 대부분 힘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요게 되게 중요 서류니까. 줄 잘 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친구가 인천 개인택시 연합회에서 사무 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잘렸어요. 근데 왜 잘렸냐면은 회장을 뽑는 게 와갖고 3명이 나왔대요. 회장 후보로. 그래갖고 그 중에 1명을 잡았죠. 근데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셋 중에 2등 했어요. 1등한테 붙은 사람 빼놓고 다 잘렸대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리고 회사 가시면 처음부터 그걸 잘 봐야 돼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가족들이 은근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래도 저도 한 군데 회사 다닐 때 부사장님이 사장님 친구였고, 과장님, 부장님들은 다 사장님 후배, 사장님 동네 후배, 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대리가 부사장님 조카였고, 그래갖고 그 회사 다닐 때는 사장님이든 누구든 욕을 안 했어요. 가만히만 있었어요. 언제 욕하냐면은 그 친척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욕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옆에서 그냥 양념만 뿌렸죠. 어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대놓고 욕했다가 이게 또 언제 어느 라인 타고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수업할 때 이제 이게 연륜이다라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수업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거의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어요. 그때 컴퓨터 가르칠 때였는데,
이제 그때 원장님이 오셔서 그 다 하고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원장님 나가신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원장님하고 친척 관계냐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물어봐서 자기 짜증났었다고. 왜냐면 이게 나이가 좀 드시면 나이 물어보는 거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보다 전 그 앞에 말이 이게 연륜이구나라고 느낀 게 처음에 딱 확인사달 하잖아요. 친척이냐 아니냐, 관련 있냐 없냐. 근데 젊으신 분이었으면 먼저 짜증 먼저 냈을 거라고요. 맞죠? 앞에 없이. 그래서 이게 연륜이구나. 근데 회사 가시면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저희도 여기 패밀리들이 있어요. 원장님하고 관련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전 아니에요. 내가 맞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맞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원장님을 제일 오랫동안 안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제가 원장님 한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2005년도인가 알았으니까. 근데 강의는 그때부터는 안 했어요. 강의는 딴 데 가서 하다가 원장님이 와라 그래갖고 왔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왔다가 사표 냈다가 잡혔다가 지금 상황은 그 상황. 근데 왜 잡혀있냐면 저도 딴 데서 수업을 여러 군데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나 거기나 솔직히 딴 데 가면 돈은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장님하고 좀 오래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편의성은 이쪽에서 좀 더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편의성 이런 건 솔직히 돈 주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딴 데 안 가는 것도 솔직히 있죠.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저는 많이 주는 것도 너무 부담돼요.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약간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안 해도 되는데 약간 혼자 약간 그런 좀 상상에 빠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너무 많이 줘도 많이 주면 와이프가 좋아하시겠죠. 나는 부담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와이프를 밀어주고 있어요. 많이 버시라고. 난 집에서 샀다면 하겠다. 내가 애를 더 케어 더 잘할 자신 있으니까 밥도 더 잘하고 요리도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하니까 돈 많이 벌어오시라고. 그랬다가 장모님한테 혼날 뻔했죠. 진짜로 그럴 거냐고. 와이프한테 진짜 물어보셨대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와이프 뭐 하면 저는 샷다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놓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샷다면 할 거냐고. 근데 진짜 못해요. 돈 벌어야죠. 남자는 돈 벌어야 돼요, 특히. 저도 저희 아버지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이제 퇴직하시고 농사 조그맣게 지으신다 그랬잖아요. 돈 안 번 다음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그래요. 남자들은 퇴직하면은 그때부터 그 전이 만약에 100이었으면 50 이하로 확 줄어요. 되게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 80까지는 벌어야 되지 않을까? 100세 시대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아니다. 166페이지로 오세요. 나머지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돼요. 166페이지 거기 위쪽에 보시면 시퍼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주식회사의 무슨 금이요? 자본금.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왜 외우셔야 되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줘요. 그럼 발행가액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들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냥 뭐 공식 물어보고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면은 주식의 발행에 할증 발행이라고 있어요. 무슨 발행이요? 할증 발행. 거기 할증 발행에 밑줄만 쳐주세요. 거기 시퍼런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제가 아까 용어가 좀 생소하다 그랬죠.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요런 용어들이.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의 뜻이 뭐죠? 넘게 발행했다. 그래서 결론은 비싸게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할증의 뜻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발행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주식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11,000원에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얼마 비싸게 발행했죠? 1,000원. 그 1,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할인 발행이라고 있어요. 할인은 비싸다, 싸다? 싸다. 우리가 발행할 때 싸게 발행할 수도 있죠. 무조건 비싸게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싸게 발행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이라고 거기 보면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할인의 뜻은 대부분 압니다. 할인은 싸다, 비싸다, 싸다. 그래서 요거는 손해보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주식 액면가액 10,000원을 8,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싸게 발행했죠? 2,000원. 그 2,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그래서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감. 근데 용어가 딱딱 입에 안 들어오죠. 네. 근데 자본 쪽이 그런 용어들이 꽤 많아요. 좀 어렵게 만들어놨다 라는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168페이지. 그래서 168페이지 보시면은요, 자본금의 증자 및 모여 감자. 증자의 뜻이 뭐죠? 예, 증자는 자본금이 뭐한다? 증가한다. 감자는요, 자본금이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좀 잘 봐두셔야 되냐면은요, 거기 자본금의 감자 쪽에서, 감자 쪽에 보시면 지문에 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소각. 뭔각이요? 소각. 우리 학교 다닐 때 소각장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소각장에서 뭐 했었죠? 예, 쓰레기 같은 거 불질러서 없앴잖아요. 그래서 소각 나오면은 주식을 없애는 걸 소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소각장에서 불태워서 뭐 한다? 없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본금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러면 우리가 불 지르게 되면은, 불에 태우게 되면은 발행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줄어드니까 자본금도 같이 뭐예요? 줄어요. 그래서 소각 나오면은 감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패스 170페이지. 17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무슨 금 있으세요? 자본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이여금. 그래서 자본이여금은 아까 제가 뭘로 해서 돈 번 거라고요? 주식.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내용 있으시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외우냐면 이건 컴퓨터로 찾으면 돼요, 시험 때.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조정, 거기 밑에 보면 뭐 자기 주식이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니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이것도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외우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안에 없거나 종류 물어보는 거, 이런 건 외워야 돼요. 근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건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워도 외울 거 많아요.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이 다 그래요. 네. 어차피 이해 아니면 뭐예요? 암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의 반 이상은 암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 거의 다 그렇잖아요. 뭐 컴퓨터 시험이라고 달라요? 똑같잖아요. 컴퓨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외워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도 좀 바뀌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교육을 바꾸려고 연구 중이긴 한데 미안하지만 민족성 때문에 힘들 거예요. 뭐를 하려고 하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육 수료하면 수료증이 곧 자격증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돈 주고 팔아먹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왔다라고 또 출석 체크해주고 안 걸리면 땡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되긴 될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제 세대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가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 만들고는 있어요. 만들고는 있는데 아마 서울에 몇몇 군데 갖고 시범 하겠죠. 시범 하다가 걸리겠죠. 뭔가가 또 하나.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걸렸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아마 돈 주고 틀어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지? 연예인 관련된 학교들 중에 직업 전문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국회의원들한테 돈 먹여갖고 이름 살짝 바꿔서 대학교처럼 만든 데들이 있어요. 그거 5년인가 10년 전에 걸렸었거든요. 걸려갖고 난리 났었는데 또 조용해졌어요.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돈 꽤 많이 갖다 바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연예인 관련된 그 학과들 있는 데들 있잖아요. 거기도 직업학교예요, 원래는. 원래 직업학교인데 이거를 전문대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4년제 대학처럼. 돈 주고. 국회의원한테 돈 줘갖고 원래 그런 학교가 아닌데 돈 줘갖고 막 학교 이름 바꿔버리고.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그 얘기 하세요. 다시 태어나거라. 좋은 집안으로. 근데 중요한 게 더 좋은 집안으로 갈지 더 이상한 집안으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런 대로 살아야죠. 171페이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요거를 줄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손익이라고 쓸 때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하고 뭐예요? 이익이에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손익이라고 써드리면 아 이거는 평가 손실하고 평가 이익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쯤에는 줄여서 쓸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거의 다 이해하세요. 왜냐면 저하고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한 달 넘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여기는 암기로 좀 할 겁니다. 뭘로 할 거라고요? 암기. 그래서 거기 여기가 이익잉여금이거든요. 172페이지가 무슨 잉여금이라고요? 네, 이익잉여금은 뭐에서 돈 버는 거라고요? 일에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익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외울 거예요, 우리. 그래서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좀 할 거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결손금 처리 순서는 빠져 있어요. 그건 2장짜리에 있으니까 요건 순서만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순서요? 결손금 처리 순서에서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마지막에 무슨 잉여금이요? 자본 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178페이지 볼 겁니다. 결산.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